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이 미국 시간으로는 점심시간쯤에 바이낸스로 테더가 한순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테더가 한순간에 입금된 내용이고,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집계된 데이터로는 1분에 18억 테더 이체로 하나로 2조가량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테더가 보통 입금되었을 때는 이 표면적으로는 롱을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고, 페이크로 숏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큰 답변이 없어서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동성이 언제 공급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호재 또는 위험 뉴스가 이 뉴스로 인해서 존재한다 정도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이 원리버라고 하는 회사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자문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ETF를 거절했던 사람이 이 ETF를 자문하는 게 말이 안 된다거나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관 예우 현상이라는 등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찌됐던 겉으로는 이렇게 거절을 했었던 임원 또는 위원장도 이미지를 포기해가며 이런 것에 스며드는 것 보니까 ETF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또 해당 뉴스가 6월 내에 ETF 수익 뉴스와 연결이 되는데 이건 영상 후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장에 영향을 주었던 4월 FOMC 회의 내용이 또다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달 17일에 그리고 새벽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6월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이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달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월 내용으로는 그 회의록 내용에 첫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고, 제롬 파월이 언급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언급을 한 상태이며, 다음 달 장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6월 중순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는 금리 부분이 언급될 예정이고, 또 현재 0.25%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 이 금리 부분이 저는 절대 낮아질 일 없을 거라 예상 중이지만 이 테이퍼링을 암시했던 4월을 생각을 해본다면 6월 중순은 한 번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주간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CPI 상승률이 4월같이 지난달같이 가파르게 올라간 수치가 기록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금리 인상도 또 주간적으로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보수적인 말을 꺼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례회의 이후에는 좀 전후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6월에는 FOMC 회의와 같은 날에 이 비트코인 ETF,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날짜, 승인 여부가 보고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연장을 한다면 올해 말까지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번 승인을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 전에 거절을 했던 사람이 제이 클레이튼이며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리 갠슬러가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승인이 힘든 건 사실이나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ETF 날짜가 가까워진다면 금 ETF 차트랑 비교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로서 상승이 나오던 구간을 끝내고 약 3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 QE로 인한 상승을 끝내고 이후 하락장을 밟지 않겠냐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으로서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실물 경제, 우리가 사는 실물 경제 회복이 여기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느 정도는 양면을 담아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채금리 차트가 큰 변동성을 가지는 차트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33,000달러와 42,000달러를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단을 터치하면 무조건 상단을 터치하니까 이번에도 하단을 터치하면 무조건 상단을 터치한다. 또 42,000달러를 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전의 하락 차트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단기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상승에도 단기 하락을 발생시키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봉상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자로 일봉상 양봉이 나왔으므로 이제 하락의 움직임보다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움직임이 예상되는 게 가장 희망적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횡보 영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에서 횡보로 변한 것처럼 횡보에서 상승으로 변할 확률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꺾어서 올리든 아니면은 한 번에 그냥 올려버리든 이 단기 저항 구간으로는 42,000달러와 47,000달러로 생각하셔서, 단타의 경우에는 익절 구간을 이 구간에 잡고 스윙으로서는 이 구간에서 뭐 1차 익절 구간, 이 구간에서 전체 익절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장에서 이번 바닥,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닥이 무너진다면 장기 하락 추세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홀더분들은 정말 이 구간이 뚫리지 않기를 말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많아서 추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보통 알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지금 보고 계시는 도미넌스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승하기 좋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좋은 상황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를 빠지는 구간, 그래서 20일과 어제 오늘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나쁜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서 이 도미넌스를 올리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알트코인 자금이 비트코인과 또는 테더로 몰리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알트코인의 폭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미넌스 차트도 같이 보시면서 지금의 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김프에 대한 거는 좀 영향권 밖에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 도미넌스, 이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댓글에 적어드리는 카페가 곧 10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10만 이벤트가 기획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